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견제 동작입니다. 견제 동작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감성돔 낚시에서 견제 동작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감성돔 낚시 오래 시작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또 유명하신 허기자TV에서도 보셨을 거고 많은 유튜버들에게도 감성돔 견제 동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보 때는 이 견제 동작을 매우 거창하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오늘 좀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견제 동작 유형 그리고 견제 동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모든 눈이 달린 생물은 움직이는 것에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이렇게도 그렇고요. 그것은 여러 생물 중에서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누구나 이렇게 정지해 있는 물체에 관심을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우리도 움찔움찔하죠. 우리가 낚시하는 미끼 역시도 움직임이 있어야 물고기들이 움직임을 파악하여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고기가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끼가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아무래도 좀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미끼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는 이렇게 위로 움직였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좀 더 고기에게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끼 특유의 향기와 생김새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더욱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찌낚시는 크릴 미끼나 다른 미끼들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는 너울을 타면서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별다른 동작 없이도 조류만 흘러준다면 물고기들의 시각을 유인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럼 견제 동작의 유형과 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겉조류가 빠를 경우 찌가 선행을 하고 미끼가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은 딱히 유인 동작 없이 흘러도 이렇게 뒤로 끌려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풀려나가는 원줄을 살짝만 잡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찌는 정지하고 미끼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바닥에서 또는 중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어들이 천천히 뒤에서 딸려오는 미끼가 앞으로 왔다 가운데로 갔다 앞으로 갔다 가운데로 갔다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물고기들도 바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조류가 잘 가는 경우 원줄을 1초간 잠깐 잡았다 그리고 놓아줬다 잠깐 잡았다 놓아줬다 하는 행동만 하더라도 충분히 유인 동작이 됩니다. 두 번째, 조류가 잘 가고 그리고 수중 지형이 울퉁불퉁하여 수심을 많이 주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형을 우리가 흔히 여밭이라고 합니다. 수심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런 지형은 미끌림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 기준으로 수심을 정하게 되면 바닥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어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심을 기준으로 바닥을 긁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조류가 잘 가게 되면 떠있는 경우가 시각적으로 유인이 더 잘 되겠죠. 하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미끼가 끌려가는 움직임 역시도 찌낚시 특성상 충분히 매력적인 유인 동작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어인 감성돔의 입질이 예민할 경우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끼를 물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다가 내 미끼를 덥석 물겠죠. 이런 경우는 조류가 흐르고 고기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찌가 마치 정지 후 미세하게 스르륵 잠겨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텐션을 잡기 위해 뒷줄을 살짝 잡고 당기게 되면 텐션이 잡히면서 입에서 움직임을 느낀 대상어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며 도망가게 되는데 이것을 견제했는데 찌가 쑥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는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기가 입질을 하려고 하는데 먹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고 놀래서 덥석 삼켰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입에서 살짝 머금고 있다 텐션에 놀라 고기가 고개를 돌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초보 시절에는 이렇게 찌가 서서히 빠져 있으면 챔질을 크게 하거나 또는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챔질을 늦게 했을 경우 예민한 대상어가 이상함을 느끼고 뱉어버리는 경우, 이때 후킹 실패 확률이 있고, 그리고 챔질을 크게 했을 경우 입에서 쏙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밑걸림일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설령 밑걸림일지라도 원줄을 잡고 살짝 당겨보시면 대상어가 물고 있는 경우 찌가 쏜살같이 들어가거나 또는 원줄을 툭툭 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시원하게 챔질을 해주십시오. 찌가 살짝 들어가는 경우는 원줄을 잡고 서서히 텐션을 주십시오.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일 때입니다. 찌낚시에서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 바로 조류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찌낚시의 장점 중 하나는 조류에 의한 미끼의 탐색, 그리고 자동적으로 미끼의 움직임이 매우 큰 게 장점인데, 미끼가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바닥에 닿아 있거나 또는 가만히 떠 있다면 아무래도 대상어들의 관심을 받는 데는 불리합니다. 어쩌면 이럴 때 찌낚시가 원투 낚시와 매한가지가 되는 순간이겠죠. 물론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끼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떠 있는 경우가 첫 번째로는 좀 더 관심을 받기 편하지만, 지형이 울퉁불퉁한 경우는 미끼를 바닥에 까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낚싯대를 이렇게 슬쩍 뽑아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바닥에 붙어있던 미끼가 위로 뜨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살랑살랑살랑 내려가기 때문에 주위의 대상어들에게 뭔가 움직임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고패질 같은 이런 느낌 말고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입질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주위의 밑밥 역시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대상어가 근처에 있다면 견제 후 10에서 20초 이내에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심을 조금 더 주고 낚싯대를 주기적으로 뽑았다 놨다 해주는 버릇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견제 후 입질을 받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네, 마지막은 견제 동작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상어가 예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어가 미끼를 본 후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경우죠. 아주 예민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살짝 당겨보거나 아니면 툭 건드려 본 다음 슬쩍 지나칩니다. 이게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본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경우 찌가 슬쩍 잠겨있는 이런 경우가 혼동을 해서 물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견제 동작을 할 경우에는 고기가 놀라서 본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고기가 화들짝 놀라서 그냥 도망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예신을 살짝 하면 예신이 들어옵니다. 찌가 스르륵 잠겼다 떠오르든지 또는 막대찌가 부르르 떨다가 살짝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죠. 우리가 배 탔다 물었다 놨다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아하. 그리고 10초 이내에 본신이 없을 경우 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견제 후에도 입질이 없을 경우에는 미끼를 회수해 보세요. 아마도 녀석들이 내 미끼를 다 강탈하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뭔가 고수들만의 자기들만의 아주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았던 그런 견제 동작, 생각보다 의외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쉬운 뿐이지 몸에 익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고기들이 입질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낚시하실 때 몸에 베어 두시면 입질이 없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뭐하지 않은 견제 동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